네, 안녕하세요. 디오수학의 정원영입니다. 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7단원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며 오른쪽과 같을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할 때 x바의 제곱이 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확률 분포표를 봤을 때 여기 미지수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지금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제곱이 0보다 크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얘들아 어차피 x바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나는 0보다 클 때가 궁금한데 그럼 선생님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둘 중에 누구의 확률? x바의 제곱이 0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여사건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x바의 제곱이 0이 될 확률을 구할 건데 선생님 x바의 제곱이 0이 될 확률은 그냥 누가? x바가 0일 확률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는 x바가 0이 될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거잖아. 근데 평균이 0이 되길 바란대. 그럼 뭐야? 합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럼 가능한 게 마이너스 2를 뽑거나 아니면 0을 두 번 뽑거나 아니면 2 마이너스 2를 뽑거나 괜찮습니까? 얘네들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봐줘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 친구의 확률은 몇이야? 마이너스 2를 뽑을 확률 4분의 1, 2를 뽑을 확률 2분의 1 곱해서 8분의 1. 이 친구는요 0을 뽑을 확률 4분의 1, 0을 뽑을 확률 4분의 1 곱해서 16분의 1.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2를 뽑을 확률 2분의 1, 마이너스 2를 뽑을 확률 4분의 1 해서 8분의 1이 되겠네요. 셋 다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6분의 2, 16분의 2, 16분의 5가 되겠네요. 아하, 너가 16분의 무엇이다? 5구나. 그러면 1에서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16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표본을 다 적었는데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선생님 어차피 이 세트에서 자리 바뀌는 것도 고려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이 친구를 쓰지 않고 여기에서 자리 바뀌는 경우 두 가지를 곱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텐데 선생님은 추후에는 이제 케이스를 구하고 이 친구가 안에서 자리 바뀌는 경우를 그냥 곱해 줄 겁니다. 따로 쓰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볼게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뭐야? 또 a가 하나 비어있네. 얘만 좀 채워 넣읍시다. 둘이 더하면 2분의 1, 여기 더하면 4분의 3. 그럼 너가 몇이야? 4분의 1이 돼야겠네요. 그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우리는 x바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숫자 두 개를 골라가지고 평균을 냈을 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은 둘의 합이 뭐가 돼서? 합이 3이 돼서 평균이 2분의 3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뭐만 구하면 되냐면요. 표본 평균이 2분의 3일 확률만 구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표본 평균이 2분의 3이 되려면은 두 수의 합이 몇? 3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두 수의 합이 3이 되려면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1, 2를 뽑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는 1, 2를 뽑는 방법을 찾아서 이 친구의 확률만 구해주면 될 거야. 나중에 뭐 할 거야? 둘이 자리 바뀌는 경우도 곱해줄 거야.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8분의 1, 2가 나올 확률 4분의 1. 근데 자리 바꿀 수 있다면서 곱하기 2. 그럼 몇이 되겠습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어느 모집단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다음과 같이 줬고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절대값 x바가 2일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일단 나한테 뭐야? 확률을 요따위로 줬는데 우리는 확률의 총합이 몇이니까 1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5개를 다 더한 게 1이 돼야 돼서 A 2개, B 2개를 더한 게 남아있는 몇?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몇이다? 3분의 1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두 번째, 나는 여기서 X바의 절대값의 확률이 2다가 81이다를 통해서 A랑 B의 관계식 하나 더 구해주면 될 거야. 얘들아 잘 봐봐. 절대값 X바가 2가 되려면요. X바는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은 2가 되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확률을 나는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각각의 확률만 구해주면 될 텐데 선생님 x바가 마이너스 2이려면요 크기가 2인 표본을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이 몇이 되면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2를 두 번 뽑는 방법 해서 마이너스 2를 또 뽑을 확률 a제곱이겠네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x바가 2가 될 확률은요 그럼 평균이 2가 되려면 두 수의 합이 4가 돼야 되는데 두 수의 합이 4가 될 수 있는 방법은 2를 두 번 뽑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a제곱이야. 둘을 더한 게 몇이다? 8분의 1이다. 해서 a제곱은 뭐가 나와요? 16분의 1이 나와서 a는 4분의 1이다. 그럼 자동으로 b는 뭐가 됩니까? 빼면은 12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a 빼기 b를 구하라고 하니까 4분의 1 빼기 12분의 1은 6분의 1이 돼서 3번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봅시다. 오씨, 중계가 떨어지려네. 다음 문제 볼게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다음과 같이 줬을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분산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한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할 때 직접 확률 분포를 확인해서 x바의 확률 분포를 확인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정보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x바라는 친구의 분산은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내가 누구로? 모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모분산을 뭐로 나눠주면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구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뭐만 구하면 돼? 그냥 x라는 모집단의 뭐라는 거야? 분산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미안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분산만 구해볼까? 뭐 안 지워져 있어. 그럼 일단 a부터 채워 넣읍시다. 둘이 더하면 몇이니까? 10분의 7, 남은 거 10분의 3, 너 10분의 1, 너 10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x의 분산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분산 구해볼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제곱 곱해, 제곱 곱해, 제곱 곱해, 제곱 곱해. 얘 10분의 4로 쓸게요. 그래서 10으로 통분하면은 제곱 곱해 4, 제곱 곱해 4, 제곱 곱해 18, 제곱 곱해 48. 얘를 뺄 거야. 뭐로 뺄 거야? 평균의 제곱으로 뺄 겁니다. 평균은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10분의 4, 2, 6, 12. 얘를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겠죠. 계산 좀 해볼까요? 너 8, 너 26, 너 몇이야? 74. 그러면 5분의 74니까 37이 될 거고요. 빼기. 이 친구는요. 너 더해 10, 너 더해 14. 그럼 24. 그러면은 5분의 12의 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친구를 계산하면은 둘 다 25로 통분해서 너는 5를 곱하면 몇이고? 185고요. 너는 144네요. 그러면은 25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4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분산 x의 분산이 25분의 41이니까
얘 3으로 나눠주면 75분의 41이 되겠네요. 그럼 P는 75, Q는 41.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둘이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116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모평균이 20이고 모표준편차가 8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요 친구들을 구하라고 하네요. 일단 뭐부터 할까? 요 안에 있는 요 걸리적거리는 애들 먼저 빼줍시다. 그럼 일단 평균은요. 상수배 앞으로 뽑고 그 다음에 뺀 것도 밖으로 뽑고 분수는요. 개수는 제곱해서 뽑고 뒤에 있는 친구는 버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란 분산을 누구로? 모평균이랑 모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모평균이 20이고 모분산은요. 표준편차가 8이니까 분산은 몇이야? 64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고요. 너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같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잘 봐봐. 2분의 1 곱하기 얘는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20 빼기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vx인데 16분의 x의 분산 64겠죠. 이 친구를 계산하면 10 빼기 2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몇? 12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다음과 같이 줬습니다. 그럼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a 더하기 b는 3분의 2다. 적어 놓을게요. 근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이 2분의 7인데 선생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다고? 모평균이랑 같다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냥 평균을 구해도 뭐가 나와야 된다? 2분의 7이 나와야 된다. 그럼 내가 평균을 구해보면요. 곱해 다 더한 게 몇이다? 2분의 7이다. 그럼 둘이 뭐 하면 되겠어요?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a 더하기 3b는요. 넘겨봅시다. 6분의 21, 6분의 10, 6분의 11. 2배 할게요. 2a 더하기 2b는 3분의 4, 6분의 8로 쓰겠습니다. 그럼 빼면은 a는 죽고 b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여기 대입하면 a는 뭐가 되겠어요? 6분의 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b는 2분의 1, a는 6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해볼까? x바의 표준편차를 구하라는데 선생님 x바의 표준편차는 또 누구로? 모표준편차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떻게? 모표준편차를 뭐로? 표본의 크기의 루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본 모집단의 뭐만 구하면 돼요? 표준편차만 구하면은 이 친구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뭐 하면 돼? 분산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분산 구해볼게요.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제곱 곱해 여기서 뭘 빼면 됩니까? 평균의 제곱. 근데 우리 평균 아까 줬잖아. 너잖아요. 4분의 49. 괜찮습니까? 이 계산 좀 해볼게요. 여기 대입하면은 뭐 됩니까? 3분의 2 되고요. 여기 계산하면 뭐 됩니까? 2분의 9가 되고요. 여기다가 3분의 25. 4분의 49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둘이 더하면 몇이야? 9란 말이야. 맞습니까? 둘이 더하면 9인데요. 그럼 9 빼기 4분의 49는 마이너스 4분의 13이겠죠. 그럼 2분의 9 빼기 4분의 13인데 얘가 4분의 18이니까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분산이 얘니까 표준편차는 뭐 해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 쳐서 뭐만 남습니까? 2분의 1만 남을 거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볼게요. 어느 복숭아 농장에서 재배한 복숭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30, 표준 편차가 21이에요. 얘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준 겁니다. 모 평균이고요. 모 표준 편차야. 그럼 내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뭐 할 거래? 이 농장에서 재배한 복숭아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개의 무게를 볼 거래요. 이 25개의 무게의 표본 평균, 얘들아, 표본 평균은 우리가 기호로 x바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럼 표본 평균 x바가 324 이하일 확률, x바가 324 이상일 확률이 뭐랑? x바가 a 이하일 확률이랑 p로 같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린 뭐만 구하면 돼? a랑 p만 구하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선생님, a는요 표준화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둘이 같으려면 뭐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대칭해 되니까 뭐에? x바의 평균만 구해주면 돼요. 그럼 얘들아, 우리는 x바가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르는지를 볼 건데 표본 평균이라는 친구는 평균이 누구랑? 모 평균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뭐로?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운 걸로 나눠주면 돼요. 4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봐봐. 대칭 축이 몇이야? 330. 그럼 324잖아. 그럼 얘는 자동으로 몇이야? 336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확률만 구해주면 돼. 그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표준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 하시면요. Z로 바뀌고 324를 평균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6이고요.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5겠죠. 그럼 Z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에다가 요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0.933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P가 이 친구가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에서 뭘 구하래? P한테 만 곱하고 얘를 더하래. 여기다 만 곱하면요. 9332에다가 336을 더하라는 거기 때문에 9, 6, 6,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태블릿 PC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80, 표준 편차가 11이에요. 얘는 누구에 대한 정보야? 모집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를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생산한 태블릿 PC 중에서 이미 추출한 9개의 표본 평균은 우리 뭐라 쓸 거다? x바. 얘가 뭐 이상일? 488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x바가 488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 확률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표준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뭐만 확인하면 돼? x바가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르는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x바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같고요. x바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뭐로?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운 걸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12를 루트 9인 3으로 나누면 4가 되겠네. 그럼 얘들아, 이 친구 표준화해볼까? 너 표준화할 거야. 그럼 Z로 바뀌시고 평균 빼 8, 표준 편차로 나눠 2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에서 누구를? 요 놈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될 거야? 0.0228이 될 거다.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럼 얘들아, 우리는 x가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르면요. x바가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르는지 쓸 수 있겠죠. 물론 미지수로 표현이 될 거지만 x바라는 친구는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르겠습니까? 평균은 똑같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36으로 나눈 6분의 시그마가 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때 x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x바가 1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더 합한 게 1이고요.
그 다음에 x바가 1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772라고 합니다. 그때 m이랑 시그마를 구하라고 하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일단 둘의 합이 1이 되기를 바라는데 둘의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확률 밀도하면서 생기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 번에 비교하기는 어렵고 뭐 할 겁니까? 표준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두 개를 표준화하면요. z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6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다시 얘도 표준화하면 z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13 빼기 m 나누기 6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둘을 더한 게 1이래요.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표준 정기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요. 융털 모양일 건데 대칭축이 0입니다.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여기에요. 그러려면요. 이 친구는 어디를 메꿔줘야 돼요? 남아있는 여기를 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메꿔야 돼?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얘를 뭐 하면 돼요? 축 대칭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해서 요 친구랑 둘이 무슨 관계야? 축 대칭. 근데 축이 누구니까? x는 0이니까 x는 0대칭이에요. 다시 말해서 둘의 뭐만 다르다? 부호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잘 봐봐. 그럼 시그마 분의 6-m 둘이 부호만 다르니까 더하면 빵이 되겠죠? 그러면 둘이 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게 0이다. 괜찮습니까? 어차피 시그마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 몇이고? 84 빼기 7m은 0이니까 m은 12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이 12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표준 편차만 남았는데 얘는 누구로? 여기에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x바가 1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표준화하면요. 14 빼기 평균 2. 얘를 뭐로 나눌 거야? 표준 편차 6분의 시그마로 나눠줄 겁니다.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 0.9772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들아, 이 친구가 지금 몇인데? 시그마분의 12인데 얘가 몇이 돼야 돼요? 0.9772면은 0.5에다가 0.4772를 더해주면 되니까 요 놈을 쓰면 되겠죠. 너가 몇이다? 2다. 다시 말해서 시그마는 몇이다? 6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랑 더하면 뭐가 될 거다? 18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생산하는 손 보습제 한 개의 용량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화장품 회사에서 생산하는 손 보습제 중에서 25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용량의 표본 평균이 소문자 x바일 때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72.08보다 크거나 같고 79.92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들아, 요 구간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나한테 제시한 하나의 표본 평균에서 뺄 거야. 뭐를 뺄 거야? 95%를 나타내주는 상수를 일단 찾아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로 줬냐면요. 1.96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1.96 곱하기 뭘 곱해주면 돼? 내가 이 25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야? 모 표준 편차를 루트 얘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몇입니까? 5분의 시그마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저 빼기를 더하기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얘가 72.08이고요. 너가 79.92이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우리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당연히 x바라 시그마를 구할 수 있어요. 일단 둘을 더하면은 x바를 구할 수 있고 둘을 빼면은 시그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보면요 2x바가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하면 뭐 됩니까? 152가 되겠죠. 그럼 x바는 뭐가 되겠어요? 76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그럼 너가 76이고요. 그럼 뒤에 얼마큼 더해줘야 얘가 되겠습니까? 3.9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3.92는 얘의 몇 배야? 2배야. 너가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시그마는 몇이다? 10이다. 괜찮습니까? 그때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송보습제 중에서 이제 몇 개를 64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용량의 표본 평균이 X바 빼기 1이래. 그럼 몇이야? 75인 거잖아. 그때 뭘 구하래요? 95%의 신뢰 구간 구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근데 그 중에 뭐만 구하래? B만 구하래. 얘들아,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면 돼? 나한테 주어진 하나의 표본 평균에다가 얘는 오른쪽이니까 더하기 하면 되겠죠. 또 95%의 상수값 1.96 곱하기 누구를 곱해주시면 돼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근데 추출한 크기가 달라졌잖아. 64면 이제 표준편차의 몇을? 10을 루트 64인 8로 나눠주면 되니까 4분의 5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75가 될 거고요. 이 친구를 곱하면 될 텐데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몇이 됩니까? 0.49가 됩니다. 그럼 0.49를 5랑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45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77.45가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1인 전동차의 주행거리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1인 전동차 중에서 400대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1000 곱하기 B 빼기 A를 구하라고 하래요. 얘들아, 그럼 일단 구간 좀 써볼까? 우리한테 400대를 이미 추출했을 때 얻은 표본 평균을 안 줬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소문자 X 바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소문자 X 바에서 맨 처음에 뺄 거야. 뭘 뺄 거야? 일단 99%를 나타내주는 상수값 찾아야겠죠? 2.58입니다. 곱하기 뭘 곱해주면 돼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 표준편차가 2인데 표본의 크기가 몇이니까? 400이니까 루트 400인 20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10분의 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편은 그냥 뭐로 바꿔주시면 돼? 더하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얘가 A고 얘가 B니까 둘이 빼면요 X바가 날아가고 뒤에는 이 친구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2배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너를 2배 하면 0.516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얼마만큼 곱하래요? 1000을 곱하래요. 그러면 516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소문자 X 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다음과 같이 줬습니다. 그때 A값 구하래. 얘들아 어떻게 하면 돼? 신뢰 구간 구해볼까? 일단 나한테 표본 평균 줬으니까 소문자 X바에서 일단 뺄 거야. 뭘요? 일단 95%를 나타내주는 상수값 곱하기 뭘 곱해야 돼?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지금 표본의 크기가 몇이야? 9잖아. 원래 모 표준편차는 몇이었어? 6. 그럼 6을 루트 9로 나눈 몇이 됩니까? 2가 되겠죠. 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M. 반대쪽에는 더하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합니까? 얘가 5분의 4x 바랑 같대요. 이해 왔습니까? 그럼 선생님 얘랑 얘랑 같으려면 이 친구 넘기고 얘 넘겨주면 결국 5분의 1 소문자 x바는 얘를 2배한 3.92 아닙니까? 우리 x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5 넘겨주시면 되겠죠. x바가 뭐가 되겠습니까? 19.6이 되겠네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19.6이 될 거니까 난 뭘 구하래? A 구하래. A 누구야? 너놈이잖아, 너놈. 그럼 내가 누구랑? 19.6이랑 1.96의 2배인 3.9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될 겁니까? 23.52가 될 거다. 해서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볼게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 바라 했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분의 x 바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얘들아, 그럼 일단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요 세 개를 더하거나 1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몇이야? 3분의 2가 될 거고. 이제 분자만 구해주면 돼요. 얘들아, x 바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면 두 개를 뽑아서 평균 낸 게 2가 되려면 둘의 합이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합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것보다 4보다 작은 걸 찾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사건을 쓸 겁니다. 그럼 1에서 뺄 거야. 일단 평균이 4 이하이려면요. 합이 4보다 미안해요. 평균이 2보다 작으려면요. 합이 4보다 작으면 되는데 합이 4보다 작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1을 두 번 뽑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9분의 1 괜찮습니까? 순서 바꾸는 건 없겠죠.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합이 4보다 작으려면은 1 더하기 2가 있겠죠.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대신에 얘는 뭐 해줘야 돼?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2배 해주셔야 된다. 괜찮습니까? 얘도 9분의 1, 여기도 9분의 1 더하면 9분의 2 빼면은 9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만 계산하면 되는데 촉촉 3이 되니까 6분의 7이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볼게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다음과 같이 줬네요. 뭐야? 합이 1이어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4분의 3이다. 일단 하나 적어 놓을게. 그 다음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했을 때 x 바가 2가 될 확률이 16분의 5래요. 선생님, x 바가 2가 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합이 몇이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합이 4가 되려면요. 2를 두 번 쓰던지 아니면은 1, 3을 쓰던지. 오케이? 근데 이 친구 나중에 자리 바뀌는 거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너의 확률은 몇이고?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고 너의 확률은 몇이고? 4분의 1 곱하기 b인데 자리 바꾸는 거 2배에서 2분의 b고. 괜찮습니까? 다시 말해서 a 제곱 더하기 2분의 b가 몇인 겁니까? 16분의 5인 거야. 그럼 둘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를 2배에서 a제곱 더하기 b는 8분의 5인데 얘를 얘로 빼보시면요. 2a제곱 빼기 a는 8분의 5를 4분의 3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8 곱하고 왼쪽으로 다 넘기면 16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은요. 뭐야? 완전 제곱식이네요. 결론 a는 뭐가 나온다? a는 4분의 1이 나온다. 그럼 자동으로 b는 몇이다? 2분의 1이 된다. a 더하기 2b 구하래. 2b가 1이니까 둘이 더하면 4분의 5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하면 우리는 x 바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평균은 뭐 평균이랑 같고 표준 편차는 기존 표준 편차의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운 걸로 나눠주시면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x바의 평균은 똑같이 15일 거고 x바의 분산은 얘를 제곱한 n분의 16일 건데 얘가 12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란대요. 그럼 n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15 곱하기 16 나누기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약분해 볼게요. 4, 4 쩍쩍 n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까?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수 n은 1부터 20까지니까 20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봅시다. 다음 문제. 숫자가 1이 적힌 카드 3장, 2가 적힌 카드 3장, 3이 적힌 카드 n장에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을 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하여 확인한 4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표본 평균이죠.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이 4분의 9인데 선생님 얘 누구랑 같다고요? 그냥 모평균이랑 같다고. 그럼 나는 뭐 해보면 돼? 모평균이 4분의 9가 되게 하는 무슨 값? n값만 구해주면 될 거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모집단 입장에서는요, 내가 저 수많은 카드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오는 경우만 보시면 돼요.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고요. 카드가 총 몇 개 있습니까? n 플러스 6개 있겠죠? 그럼 n 플러스 6개 중에 1은 3개, 2도 3개, 3은 n개. 괜찮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4분의 9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평균 내면요. 곱해. 얘가 4분의 9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가 n, 3n 더하기 9가 되니까 우리가 약분 치면요. n 더하기 3, n 더하기 6,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넘겨. 4n 더하기 12은 3n 더하기 18. 결론. n은 몇이다? 6이다. 괜찮습니까? 그럼 n 구했잖아. 아, 선생님. 그럼 얘가 몇이고? 12분의 3, 12분의 3, 12분의 6. 괜찮습니까? 그럼 너는 4분의 1. 너도 4분의 1. 너는 2분의 1이니까 선생님 4분의 2라고 쓸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뭘 구하래요? x바의 분산을 구하라는데 얘를 x바의 확률 분포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x의 분산으로 구하시면 된다. 너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x의 분산을 몇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표본의 크기 4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는 x의 분산만 구해보면 돼. 구해볼까?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4분의 제곱 곱해 얘를 뭐로 빼면 돼요? 평균의 제곱. 평균 근데 줬잖아. 4분의 9를 제곱한 16분의 81로. 괜찮습니까? 그럼 둘 다 16으로 통분하면은 5, 23, 23을 4로 곱하면 몇이 됩니까? 92 빼기 81이니까 16분의 11이 되겠네요. 근데 얘는 x의 분산이고 x바의 분산은 얘를 몇으로? 4로 나누면 되겠죠? 몇이야? 64분의 11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36, 표준 편차가 3인 정기분포를 따를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 빼기 37의 절대값 씌운 게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77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오른쪽 정기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들아 잘 봐봐. 일단 x라는 친구는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르죠. 평균이 36, 표준 편차가 3. 근데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몇? n이네요. 몰라. 그럼 우리는 그때 x바가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를까요? 평균은 그대로,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에 루트 씌운 걸로 나눠주면 된다.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x바가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친구의 확률이 0.4772가 되게 하는 n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안에 있는 부등식을 좀 풀어보면요. 쟤는 뭐가 되겠습니까? 36보다 크거나 같고 3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게 0.4772라는 거겠죠. 그럼 얘를 뭐 해봐서? 표준화를 해봐서 어떻게 하면 0.4772가 나오는지 보면 돼. 그럼 일단 평균 빼. 36 빼. 뭐야, 너 빵이네. 너는 Z. 너는 38, 36으로 빼. 2. 얘를 뭐로 나눠? 루트 n분의 3으로 나눌 거다. 너가 0.4772라고. 근데 0부터 몇 가지가 0.4772야? 2까지가, 다시 말해서 너가 몇이야? 너가 2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결론. 루트 n이 3이 돼야 되니까 n은 몇이다? 9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될 거다.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서 next question. 봐봅시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럼 x바라는 애는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를까? 평균은 그대로고 표준 편차는 누구로? 루트 4인 2로 나눈 2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한대요. y바는 어떤 정기분포를 따를까요? 평균 똑같고 표준 편차는 뭐로? 루트 9인 3으로 나눠야 되니까 2의 제곱이 되네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다는 거는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굳이 표준화를 안 해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x바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y바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몇이래요? 1이래요. 오케이? 근데 그때 뭘 구하래요? 이 친구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잘 봐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평균을 좀 알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얘들아 잘 봐봐.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x바랑 y바랑 둘이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그래프가 생긴 건 똑같을 거예요. 뭐만 다를 거야? 대칭 축만 다를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대칭 축만 다른데 선생님 둘 다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뭐보다? 뭐가 되는데?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좀 헷갈리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둘 다 방향이 같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뭐 하면요? 얘를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니면요, 선생님, 어차피 둘이 평균이 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선생님, 제가 y바를 뭐로 빼면요? m으로 빼면은 평균이 m이 될 거잖아. 그래서 얘를 x바로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표준화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원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잡아봐. x바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이 친구를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요. y바 빼기 m으로 바꿔볼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얘가 평균이 m이고 얘가 평균이 2m인데 y바라는 친구를 왼쪽으로 m만큼 옮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얘 그냥 x바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x바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더하기 x바가 12 빼기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더한 게 1이다. 그래서 둘이 합이 1이려면요. 둘이 뭐 대칭? 축대칭이면 돼요. 그래서 둘을 뭐 한 게? 더한 게 축 몇? m의 2배. 결론 m은 몇이다? 8이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뭐만 해주시면 됩니까? 이 친구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어차피 얘를 구하면 이 친구는 1에서 빼면 되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px바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 건데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표준화하면 되겠죠? 뭐야 12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평균이 몇이야? 8로 빼. 그럼 뭐가 되고? 4가 되고 표준 편차가 몇이야? 2가 되니까 2로 나누면은 2가 되겠네. 그럼 너가 몇이야? 0.5 더하기 n이니까 0.9772가 되겠네요. 그럼 자동으로 이 친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1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은 y바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0228이 될 겁니다. 그럼 둘이 뭐 하래요? 둘이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친구한테 이 친구를 빼면 결론 0.954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 친구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뭐 하셔도 됩니까? 표준화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성인 1명의 일주일 개인 운동 시간이 평균이 256분이고 표준 편차가 32분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성인 중 64명은 뭐야? 예비 안 지웠어. 64명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이 64명의 일주일 개인 운동 시간의 평균이 262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봐봐. 얘는 뭐에 대한 정보야? 얘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평균이 256이고 표준 편차가 32인 거야. 근데 우리는 64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때의 그 친구 표본의 평균이 그럼 얘는 X바잖아. 얘가 몇? 262분 이상의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돼? X바가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르는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평균은 변함이 없고요. 표준 편차는 뭐로? 표본의 크기에 루트 씌운 8로 나눈 4가 될 겁니다. 내가 이 친구를 뭐 하면 표준화를 해주시면요. 빼면 뭐가 되고 6, 4로 나누면은 1.5가 되겠네요. 그럼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에서 요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5 빼기 0.4332니까 뭐가 될까요? 0.066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모평균이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보다 크거나 같고 132.4보다 작거나 같을 때 X바 더하기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 신뢰 구간 발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한 표본 평균에서 뭘 뺄 거야? 95%를 나타내어주는 상수값 1.96 곱하기 뭘 곱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표본을 뽑았을 때에 대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돼요. 원래 모표준 편차가 10인데 얘를 뭐로 나누면요? 모집단의 크기에 루트 씌운 걸로 나누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반대쪽은 뭐로만? 플러스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가 7로 나누어 떨어지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0.28이 됩니다. 아하, 선생님 X바 빼기 2.8 그리고 X바 더하기 2.8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몇이래? 132.4래요. 선생님 얘가 132.4니까 2.8을 빼주면 X바는 뭐가 되겠습니까? 129.6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X바 구했고, 나 뭐도 구해야 돼? A도 구해야 돼. 근데 A는 누구야? 여기잖아. 얘가 A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 뭐를 빼주면? 2.8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A는 126.8이 되겠습니다. 그럼 둘이 뭐 하래요? 둘이 더하래요? 그럼 4, 6, 5, 256.4.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볼게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고 합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4가 될 확률이 16분의 3이래요. 얘들아 봐봐. 일단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몇이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X바가 4가 될 확률이 16분의 3이어야 된대. 근데 얘들아 X바가 4가 되려면요 두 수의 합이 몇이 되면 돼? 8이 되면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은 두 수를 더해서 8이 되게 하는지 만들 수 있는 8을 만들 수 있는지만 보시면 돼. 누구랑 누구 더하거나 1, 7 누구랑 누구 더하거나 3, 5 모두 고려해줘야 돼. 자리 바뀌는 것도 고려해줘야 돼요. 그럼 얘부터 해볼게. 1이 나올 확률 8분의 3 7이 나올 확률 B 자리 바꾸는 거 2 해서 4분의 3B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볼게요. 3이 나올 확률 8분의 1 5가 나올 확률 A 자리 바꿀 확률 2 해서 4분의 1A입니다. 둘을 뭐한 거? 더한 게 저놈이라고. 그래서 4분의 A 더하기 4분의 3B는
16분의 3이다. 그럼 얘 몇 배해서? 4배 해서 둘이 뭐 해주면 돼요? 연립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b는 4분의 1이니까 b는 8분의 1이고요. a는 자동으로 8분의 3이 되겠네요. 아하, 너 8분의 1, 너 8분의 3이다. 괜찮습니까?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요. x바가 n보다 작을 확률이 8분의 7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잘 봐봐. 그럼 우리는 사실상 x바가 n보다 작을 확률이 8분의 7보다 작은 걸 구하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뭐를 찾는 게 낫겠습니까? 얘가 8분의 7보다 작으면요. x바가 n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뭐보다 크면 돼요? 8분의 1보다 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괜찮습니까? 그럼 난 이 친구만 찾아보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럼 우리는 어디부터 보면 되냐면요. x바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부터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8분의 1보다 커지면은 그럼 걔보다 n이 작거나 같을 때 항상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x바라는 확률 변수를 봤을 때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여기에서 두 개 평균 내는 건데 최대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맨 위에 7이 있을 거야. 그럼 얘 뭐 하면 두 번 곱한 게 평균이 7이 나온 확률이니까 64분의 1이에요. 선생님 n이 7일 때는요 64분의 1이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맞습니까? 뭐야 등호가 어디 갔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얘보다 작은 평균 누구 있어요? 6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6 볼 거야 6. 왜냐 6은 어떻게 만들면 돼? 합이 12면 되잖아. 그럼 너 하나 해서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너 하나 하면은 8분의 3 곱하기 8분의 1에서 2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몇이야? 64분의 3에서 2 곱했으니까 32분의 3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들아 봐봐. 얘랑 더하면요. 64분의 몇입니까? 6이니까 7이 되는데 얘가 8분의 1보다 뭐합니까? 8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얘가 8분의 1보다 작잖아. 왜? 8분의 1은 몇이니까? 얘잖아. 맞습니까? 아직 얘를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얘 전 거까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친구의 전 거를 봤을 때 뭘 확인하면 됩니까? 얘가 남아있는 64분의 1보다 큰지만 확인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잘 봐봐. 5일 확률은 애초에 평균이 5이려면요 5 두 번만 나와도 되는데 이미 거기에서 64분의 9가 나와요. 얘가 8분의 1보다 64분의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5부터는 되겠죠. 아하, 내가 쓸 수 있는 n값은 언제부터? 5부터 이제 작아질 땐 다 될 거다. 왜? n이 작아질수록 확률이 뭐해지니까? 커지니까. 그럼 얘네들만 다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5가 될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다음에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을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평균 x바가 갖는 값을 작은 수부터 차례로 a, b1, b2, b3에서 bm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이 1부터 m까지 bn의 값이 4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바가 b1일 확률이 16분의 1이고요. x바가 b2일 확률이 4분의 1일 때 x바의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한테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본다. 그럼 나는 웬만하면은 누구로? 모 평균으로 구할 생각을 해야 돼요. 둘이 뭐 하니까?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잘 봐봐. 일단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좀 볼게. 선생님, 내가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몇 개? 3개밖에 없대요. 맞습니까? 그럼 얘도 어떠한 값을 갖고, 얘도 어떠한 확률을 갖고, 얘도 어떠한 확률을 가질 거 아니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뭘 하고 싶냐면요.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를 보고 싶대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두 개를 이미 추출해서 뭐 했을 때? 평균을 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을 생각해보면 작은 거 두 번 뽑으면은 평균이 A. 작은 거 얘랑 평균 나오면 뭐 나옵니까? A 플러스 1. 얘를 두 번 평균 내면 뭐가 되고요?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놈 평균 내면 A 플러스 3. 그 다음에 요놈 평균 내면 A 플러스 4. 그 다음에 제일 큰 놈 평균 두 번 내면 A 플러스 6. 다시 말해서 X바가 될 수 있는 확률 변수들은 요렇게 몇 가지? 6가지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6가지인데 문제에서 이 확률 변수들을 싹 다 더한 게 40이래. 너네들 다 더한 게 몇이다? 40이라고. 그럼 6A 더하기 이게 다 더하면 뭐 됩니까? 10, 16. 너가 40이라고. 그럼 결론 6A가 24니까 A는 4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가 4, 너 6, 너 10인 거야. 너는요 4, 5, 6, 7, 8,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때 이제 뭘 구하래? 잘 봐봐. 작은 수부터 B1, B2, B3라 했으니까 B1이 4인 거거든요. 근데 뭐래? X바가 4일 확률. X바가 4일 확률이 16분의 1이래. 어떻게 하면 4가 나와요? 4가 두 번 나와야겠죠? 그럼 4가 두 번 나온다는 거는 4일 확률을 두 번 곱하면은 16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4가 될 확률은 몇이겠어요? 4분의 1이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B2는 누구야? A 플러스 1이잖아. 5예요, 5. 다시 말해서 X바가 5일 확률이 4분의 1인데 우리 어떻게 하면 5 만들어? 두 개 더해서 10 되면 되겠죠. 그럼 6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너 확률 알아 몰라? 몰라.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4, 6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P인데 모두 자리 바뀌는 것도 고려. 2분의 P잖아. 너가 몇이라고? 4분의 1이라고. 아하. 너 몇이야? 2분의 1이다. 그럼 넌 자동으로 몇? 4분의 1이 되겠냐. 그러면은 우리는 X바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는데 얘는 그냥 X의 평균이랑 같다. 여기에서 평균 구해주면 되겠죠. 곱해 몇? 1. 곱해 몇? 3. 곱해 몇? 2분의 5. 괜찮습니까? 그럼 다 더하면 4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숫자 1이 적힌 카드 1장, 2가 적힌 카드 2장, 3이 적힌 카드 3장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을 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요.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행을 n번 반복하여 확인한 n개의 수의 합이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 더하기 x의 분산을 한 게 26이라고 합니다. 그때 2x의 평균 더하기 2x의 분산을 구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잘 봐봐.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얘를 n번 반복하여 확인한 n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는 합까지만 구했어. 그럼 만약에 얘네들을 뭐 하면요? 개수로 나눠주면 뭐가 될 거야? 평균이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x를 개수, 내가 뽑은 개수 몇 개? n개를 뽑았잖아. 이 n으로 나눠주면 뭐가 될 거야?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해 왔습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나는 x를 이 층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n 곱하기 표본 평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선생님이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를 그냥 y라고 잡으면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의 표본 평균을 내가 y 바라고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x의 평균은요, 어떻게? n 곱하기 y 바의 평균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분산도요. n 곱하기 y 바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선생님, 이 친구 앞으로 뽑을 수 있고 너는 제곱해서 뽑을 수 있고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 또 뭐야? y 바의 평균이랑 y 바의 분산은 그냥 누구? y의 평균이랑 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뭐가 될 거고 그냥 y의 분산이랑 같을 거고 너는 뭐가 될 겁니까? y 바의 분산은 y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가 n분의 y의 분산입니다. 내가 뭐 하면요? 약분 치면은 n 곱하기 y의 분산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y의 평균이랑 분산만 구해주시면 돼요. 자, 봐봐. y라는 친구는 내가 이 주머니에서 몇 개, 한 개를 뽑았을 때의 확률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숫자 1, 2, 3. 너 몇 개?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2개, 6개 중에 3개. 괜찮습니까? y의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6분의 1, 6분의 4, 6분의 9, 6분의 14니까 3분의 7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분산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제곱 곱해, 제곱 곱해, 제곱 곱해. 그럼 몇이야? 6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27. 얘를 뭐로 빼면 돼? 평균의 제곱으로 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 계산 좀 해볼까? 몇이야? 28, 36, 6 빼기 9분의 49니까 54 빼기 49에서 9분의 5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 대입해 볼게. 그럼 너는 n 3분의 7 곱하기 n이고요. 그냥 n으로 묶자. 그러면 3분의 7 더하기 좀 친구 누구야? 9분의 5잖아요. 너가 몇이 돼야 돼? 26이 돼야 됩니다. 얘를 통분을 해보시면요. 9분의 21 더하기 5니까 26이 돼요. 아하, 선생님, 이렇게 죽으니까 n이 몇이다? 9다. 괜찮습니까? 이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n이 9인 거를 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뭐 구하래? 얘 구하래, 얘 다시 어떻게 할 거야? y로 다시 바꿔보자고. 그럼 선생님, x랑 x를 우리가 이제 뭐 곱하기 뭐로? 9 곱하기 y바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얘는 18 곱하기 y바고요. 얘도 18 곱하기 y바인데 이 친구는 그냥 뽑으면 되고 이 친구는 제곱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했죠? y바의 평균은 y의 평균이랑 같다. 그 다음에 y바의 분산은 y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 몇이야? n이잖아. n이 몇이었어요? 9였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9로 나누면 81분의 이해했습니까? 그럼 계산해보면요. 여기 6 곱하기 7에서 42가 될 거고요. 여기는요. 81 약분하면 여기가 4가 돼서 20이 됩니다. 그래서 몇? 62가 될 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계산이 참 많죠? 넘어갈게요. 라고 볼게요.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양파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24인 정기분포를 따른데 너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죠. 그때 이 농장에서 수확한 양파 중에서 이미 추출한 9개래. 그때 무게의 표본 평균 우리는 x바라고 쓰기로 했잖아. x바가 112 이상 13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아하, 나는 x바가 112 이상 132 이하일 확률이 궁금하구나. 그럼 난 뭐만 알면 돼? x바가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르는지만 알면 돼. 평균은 그대로
표준 편차는 루트 9로 나눠주면 8이 되겠네요. 얘를 뭐 하면요? 표준화하면은 112 빼기 120 마이너스 8 나누기 8은 마이너스 1 132 빼기 120은 12 나누기 8은 1.5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이랑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구하시면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3413 더하기 0.4332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5, 4, 7, 7 그래서 0.7745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은 우리는 x바가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르는지를 알 수 있겠죠. 평균은 그대로 표준 편차는 루트 25로 나누면 4가 될 겁니다. 그때 x바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x바가 k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k가 k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때 k1 곱하기 m의 값을 오른쪽 정규 표준정의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요. 너가 뭐가 되기를 바란대? 뭐가 되길 바란대요? 최소가 되길 바란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제가 저렇게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요.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요. 선생님, 얘는 1에서 K부터 K 플러스 10까지의 확률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뭐가 되면 돼?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최대가 되는 건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X 바라는 친구는 지금 평균이 몇인데? 105인데 구간의 길이가 딱 몇이야? 10이란 말이야. 그럼 구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확률이 최대가 되고 싶다. 그럼 딱 가운데 누가? 딱 가운데 평균이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5만큼 가면 돼요. 뭐야? 그림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K값이 결국 뭐가 됩니까? 100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에서 K가 K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기 때문에 K는 100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100을 넣으면 우리는 이 친구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뭐가 될 거야? M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보면요. 평균으로 빼 마이너스 5 표준 편차로 나눠 뭐야? 마이너스 1.25 그 다음에 평균으로 빼 5 표준 편차로 나눠 1.25 괜찮습니까? 그럼 1에서 뭐 하면 돼? 0부터 1.25 얘를 2배 한 거를 빼주면 되겠죠? 0.7888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0.2112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될 거고,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M이구나. 미안합니다. 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K가 몇이니까? 100이니까, 둘이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21.12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하고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한대. 그럼 얘들아, x바는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릅니까? 평균은 같지만 표준 편차는 루트 4로 나눈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y바는 또 어떠한 정기분포를 따르겠어요? 평균은 그대로지만 표준 편차는 루트 16으로 나눈 4가 될 겁니다. 뭐야? 둘의 표준 편차가 같네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똑같이 생길 거니까 우리가 비교하기가 좀 편할 것이다. 그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와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 gx에 대하여 얘네들이 같아요. 오케이? 그때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들아 잘 봐봐. 선생님이 fx를 그려보면요. 얘는 축이 몇이야? y는 fx, 얘는 축이 75예요. 평균이 75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F79가 궁금하네. 그럼 여기 어딘가에 79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얘가 궁금한 거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 얘 뭐랑 함수값 다시 말해서 얘 y좌표랑 81, g81 gx가 81일 때 y좌표랑 같아야 된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들아 얘의 역할을 하는 친구 얘의 높이랑 같은 친구가 누가 있냐면 여기 두 개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어. 몇이야? 대칭시키면 뭐가 돼요? 71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g라는 친구는 평균을 모르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어차피 그래프가 똑같이 생길 거니까 평균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지점이에요? 4만큼 떨어진 지점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81이라는 지점은 누구? 얘의 평균 m에서 4만큼 떨어져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그게 왼쪽일지 오른쪽인지 모르니까 값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만약에 81이 축 기준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야. 그럼 얘한테 4를 빼면 뭐가 되겠어요? 77이 되겠죠. 근데 만약 81이 축 기준 왼쪽으로 3만큼 간 거야. 그럼 4를 더해주면 되겠죠. 85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럼 둘을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6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를 이용하여 99% 신뢰 구간을 다음과 줬습니다. 그때 b 빼기 a가 1.129보다 작거나 같게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잘 봐봐. 우리는 b 빼기 a를 하고 싶은데요. 이 b랑 a를 잘 보시면 얘는 주어진 하나의 확률 변수에서 빼기 얼만큼이고요. b는요. x바에서 그냥 더하기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을 뺄 거래. 그럼 누가 날라가요? x바가 날라갈 거야. 그럼 난 누구만? 뒤에 있는 친구만 몇 배? 2배 해주면 될 거야. 그럼 잘 봐봐. 그럼 2배 곱하기 여기 원래 누가 와요? 99%를 나타내주는 상수값 2.58이 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한테 뭘 곱해주면 돼? 표준 편차 누구예요? 표본 평균에. 그러면은 원래는 표준 편차가 5인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누는 루트 n분의 5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뭐보다 1.29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딱 약분되죠. 그래서 루트 n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0보다. 그럼 n은 5보다 크거나 같다. 4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최소값이 몇일 겁니까? 400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일 때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아요. 그럼 얘들아 얘는 구할 수 있을까?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표본 평균 빼기 90 몇 퍼센트? 5%의 상수값 1.96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무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표본의 크기가 몇이야? 25니까 5.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편은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때 얘가 27.08이고요. 너가 몇인 거야? A인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바 플러스 1일 때 그때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구할 수 있어요? 있죠? 표본 평균이 x바 플러스 1이고요. 빼기 99%의 상수값 2.58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근데 표본의 크기가 바뀌었잖아. 100이잖아. 그러면은 루트 100으로 나누는 10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반대편은 플러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누구고? 29.420 너가 B래. 근데 뭘 구하래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일단
내가 x 바 시그마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이거 뭐야? 어디가? 오씨. 우와. x바 모르고 시그마 모르니까 두 개를 모르는데 관계식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럼 일단 저 두 개를 연립해서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볼게. 일단 이 친구를 잘 보시면요. x바 빼기 1.96을 5로 나누면 0.392가 됩니까? 맞죠? 그 다음에 뒤에 시그마 하나 있을 거고 얘가 27.08 그 다음에 얘는 x바 플러스 1 빼기 2.58을 10으로 나누면 0.258이고요. 시그마 얘는 뭐가 될 거야? 29.42가 될 거야. 그럼 둘이 뭐 하면 되겠어요? 빼면 되겠죠. 얘를 얘로 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34 시그마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는 빼면은 마이너스 2.34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얘 넘기고 얘 넘기면 0.134 시그마는요 1.34가 돼요. 아하, 시그마가 몇이다? 10이다. 괜찮습니까? 여기 위에다 대입하면은 x 바도 나오겠죠? 여기 대입하면은 3.9이니까 쇼로롱 넘겨버려. 뭐가 되겠어요? 31이 되겠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랑 B만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31 더하기 시그마가 10이니까 대입하면 2. 그러면 이 2배 하면요? 3.92 34.92가 되고요. 너는요? x바 플러스 1이니까 32 더하기 시그마가 10이니까 대입하면 그냥 2.58 해서 34.58 둘이 뭐 하래요? 더하고 10배 해달래요. 둘이 더해볼까? 빵 5 9 6 6 9 9 이렇게 되네요. 잠깐만요. 5인데요 여기 69.5죠. 여기를 몇 배 하래? 10배 하래. 결론. 내가 원하는 답은 695가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부터 볼까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할 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기록하고 꺼낸 2개의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요. 우리는 큰 수를 기록할 거야. 그럼 내가 한 번 시행했을 때 우리가 기록하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요.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중에서 2개를 꺼냈을 때 큰 수가 될 수 있는 놈은 1, 2 뽑아서 2, 1, 3, 4도 되고 5까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확률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은 2, 3, 4, 5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시행을 2번 반복하여 기록한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얘들아 잘 봐봐. 2번 시행했잖아. 근데 평균이 3보다 크거나 같기를 봤대. 그럼 합이 몇 보다?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가 2, 3, 4, 5인데 두 개를 2번을 했을 때 2번을 더해서 6보다 크거나 같은 게 생각보다 많아요. 왜? 2, 4, 2, 5, 3, 3, 3, 4, 3, 5, 4, 4, 4, 5, 5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럼 뭐 하는 게 낫겠어? 여사건을 쓰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나는 1에서 x바가 3보다 작을 확률을 빼줄 겁니다. 그럼 x바가 3보다 작다라는 거는 합이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숫자 2개 했을 때 합이 6보다 작을 수 있는 방법은 2, 2가 있을 거고 2, 3밖에 없어. 그래서 두 가지만. 다시 말해서 나는 x가 2일 때랑 3일 때의 확률만 알면요. 얘네들의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구할 필요 없이 x가 2일 때랑 3일 때의 확률만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x가 2일 확률은요? 내가 5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큰 수가 2이려면요. 1, 2 뽑는 것밖에 없겠죠. 해서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일 x가 3일 확률은요? 얘는 똑같이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10개일 건데
두 개를 뽑았는데 큰 수가 3이야. 그럼 1, 3, 2, 3. 두 가지밖에 없겠죠. 2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네 둘로 뭐 해주면 돼? 얘네들의 확률만 구해주면 돼. 넌 몇이고? 10 곱하기 10에서 100분의 1. 너는 몇이고? 10 곱하기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2에서 100분의 2인데 두 배 해요. 왜? 순서. 그래서 100분의 4다. 둘이 더하면 몇이야? 100분의 5에서 20분의 1입니다. 너가 20분의 1이네. 1 빼기 20분의 1은 20분의 19다. 그래서 너는 20, 너는 19. 둘이 더한 값은 뭐가 될 거다? 39가 될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전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 바라하고 전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 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x 바, y 바 어떠한 전기분포 따르는지 쓸 수 있겠습니까? x 바는 평균은 그대로 10이고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반은요. 평균이 몇이고요? m이고요. 표준편차는 5를 루트 100이 10으로 나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일단 x 반랑 y 바가 따르는 우리 전기분포를 찾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래? 자연수 a와 자연수 조건 우리 잘 봐야겠죠? x 바 및 y 바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m 더하기 n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전기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볼게 얘들아. 일단 가조건 볼까? 선생님 얘 뭐 하고 싶어요? 표준화를 해야지 확률을 구하겠죠. 그럼 표준화 해볼까요? 그럼 얘는 z로 바뀔 거고요. 뭐보다 크거나 같다? a 빼기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12가 돼야 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가 0.0668이라는 거는 0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4332라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이겠죠. 아하, 너 몇이 돼야 돼? 너 1.5구나.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루트 n분의 11을 1.5로 넘겨주면요. a 빼기 10이 뭐가 되냐면요. 얘가 2분의 3이잖아요. 루트 n분의 18이 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잘 봐봐. 그럼 결론은 a가 루트 n분의 18 더하기 10이 돼야 되는데 a는 자연수래.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루트 n이 18의 약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약수가 1, 2, 3, 4는 안 되고 5도 안 돼. 6, 7, 8, 9, 10, 11, 12, 따라가게 해서 18까지밖에 없어. 얘네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트 n이 얘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요 범위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얘 제곱하면 1, 안 돼요. 제곱하면 4, 안 돼. 9, 36, 되네. 81, 안 되네. 얘도 당연히 안 되겠죠. 아하, 우리는 루트 n이 6이 되길 바라고 n은 몇이다? 36인 거를 확인했다. 괜찮습니까? 그럼 n이 36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6분의 12니까 2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x바가 루트 n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랑 y바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둘이 비교하기가 불편하니까 표준화를 해보자고. 선생님, n이 몇이었어? 36이었잖아. 너 6이야. 너 6이야. 써볼게. 그러면 x바가 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표준화하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6 빼기 10 마이너스 4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얘가 뭐랑 같대? y바가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표준화하면 z가 5보다 작거나 같다. 6 빼기 m 나누기 2분의 1. 얘들아, 둘이 같으려면 둘이 축대칭해야 되는데 표준전기분포의 평균은 0이니까 0대칭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 여기로 넘기면 6 빼기 m은 1이니까 m은 몇이다? 5다. 그래서 a는 몇? a는 여기 대입하면 루트 n이 6이었으니까 13이고요. 그 다음에 m은 뭐가 나왔고요? m은 5가 나왔고 n은 36이 나왔죠. 다 더해볼까요? 18 더하기 36은 54.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망고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농장에서 생산하는 망고 중에서 M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우리한테 표본 평균을 안 줬으니까 선생님이 소문자 X 바, 소문자 X 원 바라고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농장에서 생산한 망고 중에서 36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얻은 신뢰 99% 구간이 요놈이래요. 그럼 여기서 얻은 표본 평균은 X2 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 위에서 나온 95%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X1 바 빼기 95% 상수값 1.96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럼 원래의 표준 편차인 10에다가 모 표준 편차에서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운 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반대쪽은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때 요 놈이 297.2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A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 농장에서 생산하는 망고 중에서 36개를 이미 추출해 얻은 표본 평균은 X2바라 했기 때문에 그럼 X2바 빼기 이제 99%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상수값 2.58 곱하기 표준 편차는 원래는 모 표준 편차가 10인데 표본의 크기가 36이니까 루트 36인 6으로 나눠서 3분의 5. 오케이? 그때 너가 누구고 너가 B고 너가 누구고 너가 294.3이래요. 선생님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계산하면 뭐 구할 수 있겠어요? X2바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약분 좀 치자. 픽 0.86입니다. 그럼 5랑 곱해. 그럼 몇이 되겠습니까? 얘는 X2바 더하기 4.3이야. 더한 게 294.3이다. 그럼 X2는 몇입니까? X2바는 290이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다 290을 넣으면 자동으로 290에서 4.3을 빼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285.7이 되겠죠. B값 구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때 A 빼기 B의 값이 17.1 이하가 되길 바라는데, 오케이? 그럼 얘들아 봐봐. A 빼기 B.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돼. 근데 미지수가 두 개 있고, 우리는 N의 최소값이 궁금한데. 선생님, 아직 요 관계식 안 썼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를? X1바를 N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 A 빼기 B를 온전히 N에 대해서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저기 잡아봐. X1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2 몇이래? 297.1이에요. 그럼 나중에 나는 X1 바를 어떻게? 297.2 더하기 루트 N분의 19.6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들아 잘 봐봐. A 빼기 B 쓸 거야. A 빼기 B는 너가 A죠. X1 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곱하자 그냥 루트 N분의 19.6 에서 뭘 뺄 거야? B를 뺄 거야. 근데 B가 몇이야? 285.7이야. 얘가 뭐 이하? 17.1 이하가 되기를 바란대요. 근데 우리 여기서 N으로만 정리할 거기 때문에 요 X1 바를 누구로? 얘로 정리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297.2 더하기 얘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네. 2배 해줍시다. 그러면 39.2 빼기 285.7이 17.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네들 먼저 계산하면 좋겠죠. 몇이야? 1일이 11.5가 되겠네요. 그럼 얘 일로 뭐 해볼까? 넘겨볼까요? 그럼 결론 루트 N분의 39.2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6.4가 아닌데? 따라란 5.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얘만 잘 정리해주면 되는데 선생님 루트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5.6분의 39.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얘가 약분이 돼요. 몇으로? 16.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4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손해특강 7단원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